이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빅데이터는 나의 운명이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빅데이터는 나의 운명, 사랑에 빠지고 평생 같이 가는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빅데이터는 메모리 전성시대라 그래갖고, 우리 어렸을 때는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19금이라 중고등학교 때 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도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하면 그 교수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메모리 전성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인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그게 거기서 생산된 데이터가 우리 몸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혈관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에 있는 산소나 영양분 같은 것이 빅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에서 북한 군인 병사가 내려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국민의 피 10,000cc가 거기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게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빅데이터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펌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누가 할까요? 심장을 합니다. 그 심장에 해당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걸 담아두고 펌프질하고 결국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뇌에 인공지능이 있게 되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데, 그 근육에 해당하는 것이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뇌과학을 한다 그러면 뇌를 인간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널리틱하게 함수로 표현한다든가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인간의 뇌를 어느 이상 쫓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호랑이냐 고양이나 인간만큼 판독 못 해냈고요. 쌍둥이 구별 잘 못하고 사람이 어렸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상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블랙박스로 놓고 무조건 교육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메모리가 엄청 늘어났고 GPU라고 해서 컴퓨터 성능이 늘어남으로써 학습을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위험을 주지만 걔가 먹고 살고 학습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요? 빅데이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리액션 다시. 그래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기본 자료가 뭐라고요? 빅데이터!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기초 공부 해볼까요? 네, 단위 한번 이제 빅하대니까 빅데이터니까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학생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킬로 알죠, 그죠? 메가 알고 기가까지 압니다. 기가는 10의 9승, 그러니까는 10억 정도 됩니다. 요즘 기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곧 테라 시대가 옵니다. 10의 12승 1조. 예, 저희 실험실 이름이 테라랩인데요. 저 시대를 염두에 뒀는데, 그 다음이 숫자가 페타고 그 다음에 엑사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제타입니다. 10의 21승.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는 이 정도 숫자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IDC라는 기관에서 예측하기를 2016년도에 16 제타바이트, 제타라는 건 10의 21승입니다. 에서 2025년에는 163 제타바이트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배 느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그냥 느낌입니다. 100배까지도 더 늘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매 순간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걸 어딘가 기록해두고 죽을 때까지 100년 하고 거기다가 앞으로 역사가 계속이 된다면 앞으로는 저거보다 큰 1000 제타바이트 시대까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 동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빅데이터 관심 갖고 있다니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중국 단어 중에 무량대수가 있는데 그건 10의 68승, 부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10의
백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알잖아요. 그 구글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네, 놀랄 일이죠. 구글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에 처음 검색 회사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빅데이터 시대를 예측하고 그 회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죠? 인공지능이라는 발톱을 살짝 최근에 보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놀랍게도 구글이라는 회사를 시작할 때 빅데이터를 이미 예측하고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을 것인가? 구글이 우리한테 미끼 상품으로 조금 데이터 용량 준다고 그 이메일을 쓸 것인가? 내가 매일매일 카메라를 찍고 음악을 듣고 누구하고 SNS를 하는 거를 내가 보관할 건가? 누구한테 줄 건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리소스를 너희들한테 다 줄 테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줄 테니까 나한테 데이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메모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반도체 메모리는 완전히 대박 난 거죠. 이게 그겁니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내가 직접 가까이 갖겠다는 거.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은 뭐냐? 멀리 있으니까 제가 한번 데이터를 받고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비슷한 속도로 오더라도.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은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빨리 브레이크를 밟게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려면 빨리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데이터가 나한테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데이터를 나한테 가까이 둘 거냐 멀리 둘 거냐 누가 갖고 있을 거냐 이게 앞으로 미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이거 절대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숨겨진 스토리라는 거죠. 잘 안 가르쳐줘. 구글이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자기네 사업 비밀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프로세서보다 메모리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기능에 있어서. 또 빅데이터를 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텔이 한국에 너무 메모리의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보려고 크로스포인트라는 또 새로운 메모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엔지니어들을 막 스카우트해 가고 있고요. 막 장비 사들여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저장 장치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농담도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이 메모리 때문에 아닌가. 메모리 생산이 안 되면 빅데이터가 안 되니까 전 세계 전자산업이 멈출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방을 해결하는 방법이 미사일도 있고 군인도 있지만 빅데이터 시대는 데이터와 저장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업에서 웨이퍼를 얻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려면 장갑을 다 끼셔야 됩니다.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진짜 귀중한. 자, 나눠줄 테니까 양손에 장갑을 끼세요. 자, 저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기에 조그맣게 사각형으로 있는 게 4기가비트의 메모리입니다. 40억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고요. 웨이퍼당 가격은 비공개인데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 웨이퍼 한 장당 소나타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근데 1년에 367만 개의 웨이퍼를 하이닉스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내는 가격이 226조 원. 요거 하나가 하이닉스에서 26조 원짜리 한번 구경하시죠. 요거는 낸드 플래시인데 9조 원짜리. 자, 삼성에서도 제가 얻어왔습니다. 요거는 삼성 8기가빗 DDR4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DDR이 뭐죠? 댄스 레볼루션이 아니고 댄스 레볼루션이 아니고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합니다. DDR이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알아들으면 여러분 진짜 대박 나는 건데 요게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DDR4 메모리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낸드 플래시 웨이퍼인데 삼성에서 나오는 가장 최근 제품입니다. SSD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64층까지 쌓은 아주 첨단 제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하세요.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무릎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예. 왜 무릎에 올려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1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2018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 418조 원입니다. 모든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예산이 418조인데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이 127조 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합쳐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그 웨이퍼로 수백만 장 만들어서 1년에 100조 원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반도체 웨이퍼, 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이게 그만큼 비싸고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분기 3개월 동안 삼성전자는 11조 원, 하이닉스는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익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아까 제가 10년 후면 빅데이터가 10배에서 100배 된다고 그랬죠. 100배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100조 원이 100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예산의 한 20배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익만 갖고 우리나라 예산이 됩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반도체만 잘 해가지고 그 이익만 벌어도 우리 뭐 의료보험 걱정 없고요. 나라에서 아파트 사주고 결혼시켜주고 애 키워주고 노령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닥에 너무 많이 다시 무릎으로 올리세요.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 빅데이터 시대에 반도체 메모리가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다. 저희가 그래서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10년 동안 공동 개발한 메모리 모듈을 HBM이라고 합니다.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모듈인데 엔비디아하고 AMD가 이걸 상품으로 냈어요. 처음에는 우리말 안 들었어요. 요즘 잘 듣고 있습니다. HBM 1, 2가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요즘 인공지능 서버에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바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희의 그런 비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구글이 우리도 따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텐서 프로세서 유닛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졸업생을 스카우트해 갔어요. 왜냐? 이 구조로 가려고. 자,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온다는 거 알게 되고 그게 권력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산업적인 반도체 산업의 기회가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끝나기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서로 해보죠. 빅데이터는 생산자의 것인가요? 저장한 사람의 것인가요? 거래자의 것인가요? 생산자의 것이죠.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위치 정보가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누군가 위치 정보를 갖고 가잖아요. 카카오든 네이버든 달라고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권력이 생겨요. 누가 언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면은 완전히 독재 국가를 만들 수 있어요. 미리 다 선거도 예측할 수 있어요. 주가도 다 예측할 수도 있어요. 물가도 다 그 모든 돈과 권력과 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원하세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메모리는 좀 팔아서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누군가 데이터를 가짜 뉴스를 갖고 오염시키거나 해킹해서 엉터리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누군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운명처럼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사이비 종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인공지능 처리해서 모든 돈을 다 벌어요. 우리는 완전히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 대신에 세금 내서 우리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데이터 다 만들어줬는데 세금의 문제 그리고 너무나 불공정해요. 인간에 비해서. 우리는 죽으면 다 없어지고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걔네들은 무한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100년 지나면 폭파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메모리를 이제 우리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개발하면서 클락을 시계를 넣어서 100년 지나면 스스로 데이터를 지워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생각할 때 25와트 정도 쓴대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라면만 하루에 3끼 먹으면 먹고 살아요. 얘네들은 전력을 메가와트, 기가와트를 써요.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돼요. 그 전력 요금은 누가 낼 건가?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오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논의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구글도 가르쳐 주지 않고 페이스북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트럼프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상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상상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해요. 자기 혼자 어디에 갇혀져 갖고는 절대 미래를 꿈꿀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우리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여러 생활에서 새로운 화두는 우리가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화가 필요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